안녕하십니까. 영시알씨 9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0번을 한 번 남긴 횟수가 되었네요. 오늘은 교재 147쪽에 있는 시고요.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시를 갖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프로스트는 벌써 우리 여러 편 다뤘었죠. 지지난번에 97번째 Stopping by a on a snowy evening, 눈 내리는 저녁에 숲속에 멈춰서서 라는 시를 다루기도 했었고, 그 전에 Fire and Ice, 불과 얼음 80번째 영시알씨였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시죠.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도 했었고, 또 Desert Places, 황량한 곳, 버려진 곳, 적막강산이라고도 번역했던 고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프로스트는 작가 소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4회 필리처상 받으셨고 미국의 아주 휘트먼과 더불어 대표적인 시인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진은 좀 젊었을 때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디자인을 보통 그냥 디자인하다 할 때 그 느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설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에 캐릭터가 나옵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꽃하고, 하얀 꽃하고, 거미하고,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거미줄에 걸린 나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를 만든 주체가 누구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쓴 시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 세상을 설계한다, 창조한다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또 한글 번역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원문과 비교하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문 읽겠습니다. 어이쿠, 설계, 로버트 프로스트. 나는 살찌고 흰 보조개가 있는 거미 한 마리가 흰 만병초 위에서 나방 한 마리 잡아 쥐고 있는 걸 보았지. 빳빳한 공단천의 흰 조각처럼 죽음과 어두움 그림자 적절히 구색 맞춰 버무려 아침을 잘 시작하도록 준비한 마녀 수프에 넣을 재료처럼 눈 같은 흰 거미 한 마리와 거품 같은 꽃 한 송이와 종이연처럼 날아간 죽은 날개, 파랗고 순수한 만병초가 길가에서 이 꽃은 어떤 연유로 희게 되었을까? 이와 유사한 거미는 무엇이 이 높이로 데려와 흰 나방을 밤중에 그쪽으로 조종했을까? 이 어둠의 설계 말고 소름 끼치는 건 대체 무엇일까? 설계가 이 작은 것 안에 지배한다면 말이야. 자, 어떠신가요? 일단 구성 방식은, 형식은 14행, 소넷의 행수와 같고요. 그래도 프로스트가 그래도 낭만적인 성향도 있고 고전시의 그런 라임을 맞추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화이트, 모스, 클로스, 브라이트, 이렇게 ABBA 이렇게 맞추고 있죠. 또 화이트, 브로스, 퍼스, 카이트, 또 C, DDC 이런 식으로 좀 라임을 맞춘 14행의 시고요. 마지막은 수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죠? 지금 세 가지, 거미와 나방과 흰 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 거미를 이 높은 곳에 왜 데리고 왔고, 또 나방은 왜 거미에 잡혔고, 그다음에 이 어두운, 아마 저녁인가 봐요. 아니면은 이 설계, 지금 상황을 펼쳐낸 이 설계가 어둠의 설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 계획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 공간을 지배하는 주체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서 시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행씩 또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시의 1, 2행입니다. 에쌰. I found a dimpled spider, fat and white, on a white hero holding up a moth. 일단 I found, 발견했습니다. dimpled spider. 디임플이란 단어는 보조개예요, 보조개. 우리 얼굴과 관련돼서 딤플, 템플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딤플은 보조개고, 템플은 사원이란 뜻도 있지만 관자놀이란 뜻이 있거든요. 눈 옆에. 그래서 딤플은 얼굴로 따지면 보조개고, 이렇게 뭔가 움푹 들어간 곳을 딤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뒤에까지 보면 fat and white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통통하고 화이트, 흰색의 그 동그란 부분에 움푹 들어간 거미예요. 다 요 형용사 세 개가 스파이더를 쓰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떤 거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흰 거미인데 뚱뚱하고, 이 녀석은 어디에 있냐면 on a white hero, 힐올 하면 만병초, 들풀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을 치료한다의 느낌을 갖고 있네요. 그죠? 흰 만병초 위에 그 거미가 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흰 꽃에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움푹 들어간 거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거미에 관한 설명일 것 같아요. 이 홀딩 주체는 moth, 나방이죠. 스파이더라는 A 주체가 있고, 나방을 holding up,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행 보시면 like a white piece of the rigid satin cloth. like니까 직유법이죠. 뭐처럼,
흰 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무엇의 레지면 뻣뻣한 또는 뭐 사람한테 쓰면 엄격한 이런 뜻이죠. 뻣뻣한 세틴. 세틴은 이렇게 부드러운 천 있죠. 부드러운 견직물. 공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뻣뻣한 세틴 클로스. 천에 흰 조각처럼 나방을 쥐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세틴 모스라고 또 나방 종류 중에 하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방을 생각해서 또 세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세틴 모스 또는 줄여서 세틴이라고 표현하면 공단이라 뜻 말고 꼬마 버들 동나방의 명칭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엔 4, 5행 보겠습니다. Assaulted, characters of death and plight, mixed, ready to begin to the morning light. Assault, 분류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뭐 또는 구분하다, 뭐 구색을 맞추다. 캐릭터의 구색이 맞춰져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 Death and Blight. Death는 죽음이고 Blight는 병충해라는 뜻도 있는데요. 약간 문예적인 표현, 어두운 그림자, 좀 암울한 느낌의 그림자. 죽음과 연결되니까 저는 일단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의 특징을 구색으로 맞추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assaulted고 두 번째는 mixed, 내지 준비하도록 뭐를 begin in morning 아침을 시작할 준비를 하도록 섞여서 right는 적절하게 적절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음과 어두운 그림자를 적절히 구색에 맞추어 또 버무려서 아침을 잘 시작하도록 준비한 근데 뒤에 이제 브로스란 수프가 있으니까 요 아침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행 보시면 like the ingredient of a witch's broth ingredient 성분 재료 이런 뜻이에요. witch's 마녀의 브로스가 국이죠. 고깃국 같은 국이나 숲 얘기하는데 마녀 숲의 넣을 그런 재료처럼 결국은 거미의 먹이로서 지금 나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마녀가 국에 재료를 넣듯이 그 거미줄에 나방을 붙잡아서 아무래도 거미줄로 둘둘 말겠죠. 그런 느낌들이 마녀의 느낌이고 또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 이런 성격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스트의 시보다는 단어 수준이나 내용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7, 8행 볼까요? Snowdrop spider, flower like a frost, and dead wings carried like a paper kite. 여기 snow spider, flower, frost. 첫 글자도 좀 맞추네요. 스노우드랍 스파이더. 스노우드랍이 이렇게 스파이더를 수식하는 것 같고 또 앞에 하얀 거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떨어지는 거미 이렇게 직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노우드랍이 또 식물 명칭 중에 하나거든요. 설광화, 눈풀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어로서 많이 등장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스노우드랍이. 근데 여기서는 설광화나 눈풀꽃이 아니라 눈처럼 하얀 눈송이 같은 거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lower like a frost. frost는 거품이거든요. 여러분 아는 foam 있죠? foam. FOAM. 거품과 같은 꽃. 그래서 제가 같은을 좀 살려보려고 눈 같은 흰거미 한 마리 거품 같은 꽃 한 송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dead wings 죽은 날개 carried like는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이죠. 운반된 가져와진 죽은 날개. 근데 뭐처럼 paper kite. kite는 연이죠. 연. 종이로 만든 연처럼 운반된 날아온이 좋겠네요. 날아보다는 종이연처럼 날아온 죽어버린 날개. 아마 나방의 날개겠죠. 그죠? 요 7, 8행은 문장이 아니라 그냥 세 가지의 요소를 열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 10행 볼까요? What had the flower to do with being white? The wayside blue and innocent hero. 물어보네요. 그죠? 무엇이 that flower? 이 꽃은 대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꽃은 어떤 being white 흰 것과 관련이 있게 되었느냐? 어떤 연으로 희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꽃은 어디에 있냐면 이 꽃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The wayside blue and innocent hero. wayside 길가에 blue, innocent 순수한 죄가 없는 파랗고 죄가 없는 hero. 이 만병초가 피어난 길가에 이렇게 흰 꽃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하얗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꽃 위에서 지금 거미가 나방을 잡아서 죽음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보통 흰색 하면 순수하고 여기 이너센트 나온 거 또 인생의 초반과 같고 생명체의 느낌이 있고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뭐 먹이를 먹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긴 하지만 거미가 뭔가 포식성을 가지고 폭력성을 가지고 나방을 잡았기 때문에 대체 이 흰색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왜 하얗게 되었느냐, 지금 죽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데서 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11, 12행 보시면 What brought the kindred spider to that height and steal the white monster diddle in the night? 또 What brought 의 과거죠? 무엇이 가지고 왔느냐?
kindred spider. kindred는 같은 종류의, kind가 종류란 뜻이잖아요. 같은 종류의 거미. 그러니까 앞에 이 꽃이 하얗다고 했으니까 거미도 하얗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얀 거미, 이와 유사한 거미란 뜻은 똑같이 하얀 거미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In that height, 그 높이에서 꽃이 약간 그래도 지상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이 높이로 비슷한 종류의 거미를 무엇이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steal, 조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brouught가 1번 동사고 steered가 2번 동사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조종했을까? 끌고 왔을까? 뭐를? The white moth, 이 하얀 나방을. 그죠? 니들, 니더는 여러분 다른 시어에서 히더라는 단어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옛날 말이거든요. 히더는 히어였죠. 히어, 여기에. 니더는 there예요. 저기에. 히더 앤 니들 하면 여기저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저쪽에 이렇게 되거든요. In the night, 밤에 시에서 언급하는 시간대는 저녁이네요. 밤에 그쪽으로 이 흰 나방을 대체 무엇이 조종했을까 이렇게 되죠. 그 알고 보면 결국은 나방, 거미, 또 배경이 되는 꽃 전부 다 하얀색이네요. 근데 여기서 포식과 죽음, 폭력 이런 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프로스트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흰색이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죽음하면 검은색이나 어두운 계열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흰색에서 죽음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프로스트는 요거를 시로 포착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13, 14행이죠. What but design of darkness to appall if design govern in a thing so small. 또 의문문이죠. What but, but은 뭘 제외하고 뭐뭐뿐 이렇게 굳이 해서 안 해도 돼요. 이 어둠의 설계 말고는 요걸 제외하고는 뭐 except의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ppall, 소름 끼치게 하다, 오싹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이 어둠의 설계 말고는 오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결국 이 어둠의 설계가 가장 지금 화자가 봤을 때 소름 끼치고 오싹한 순간이다 라는 걸 반문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조건을 달아놨어요. if, 만약에 디자인, 그 설계가 govern, 동사겠죠? 뭐 S자를 붙여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조건절이니까 S자를 안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시적 허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지배한다. thing, 어떤 것, so small, 작은 곳에서도 지금 꽃과 거미, 뭐 나방 굉장히 작은 상황이잖아요. 작은 곳에서도 이 세상의 설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힘일 수도 있겠고 파워일 수도 있겠고 권력일 수도 있겠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만물의 이치 이런 것 프로비던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설계가 지배한다면 어둠의 설계 말고 소름 끼치는 건 대체 무엇이냐. 이 작은 곳에서도 세상의 이치를 느낄 수가 있다. 근데 그 세상의 이치라 함은 항상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 순간이 아니라 거미가 나방을 잡아먹는 또 흰 거미가 흰 나방을 잡아먹는 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력적이고 포식적인 이 상황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자연의 이치의 냉혹함, 무정함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일단은 시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죠. 단지 무조건 세상을 창조하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평화롭고 이너선스하고 뭐 아름답고 그런 뿐만 아니라 냉혹하고 무자비한 상황도 발생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잠깐 보면서 이 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The poem is basically about how things which may appear totally unrelated are brought together by some supreme power's design or plan. The poem, 이 시는 기본적으로 how,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how things, 어떠한 것들 which are unrelated까지가 thing을 수식하는 것 같아요. may appear, 보이는 것들, 완전히 unrelated,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are brought together, 함께 결합하는지, 어떻게 결합하는지, 무엇에 의해? By some supreme powers, 어느 정도의 최고의 힘,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최고의 힘의 설계나 계획에 의해서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거미하고 나방하고 킬올이라는 만병초라고 표현했던 풀꽃이 있었죠. 전부 다 흰색이었고 죽음의 이미지가 그려진다니까요. The combination is so incongruous in a way that he cannot imagine it to be an accident. It must be based on a preordinated plan or design. preordinated plan or design. 요게 약간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세 이미지의 조합은 incongruous. congruous는 일치하는 이거든요. 불일치해요. 조화롭지 못해요. In a way that 데디아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he cannot imagine it
to를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to be an accident. accident는 우연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우연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요 시적 상황이 우연적인 것이라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꾸준히 있는 방식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based on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에? preordinated plan. preordinated는 그 운명 지워진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운명 지워진 계획이나 어떤 설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포식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And if the result is the spectral such as that he sees, then it is more than probable that darkness or evil has had a part to play in that design.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결국 범위가 나방을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형용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층적이란 느낌으로 스펙트럼이 있다면 such as that he sees, 그가 보는 것처럼 여러 층위로 설명할 수 있다면 then it is more than probable that, 이때 구문이죠. probable 가능성이 있느니까 보다 가능성이 있다. 대디아는 더욱더 있을 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darkness와 evil, 어둠이나 악이 has had a part를 하고 있다. 뭐하는 역할? in that design, 그 설계에서 play, 일정 부분 활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나 악의 요소도 이 세상에는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니냐라고 이 시에서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월트 위트만의 거미 시가 있었어요. 사실 요거는 제목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캐릭터는 사실 밑에 있는 거미가 가장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미가 나박을 포식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월트 위트만의 소리 없고 참을성 있는 거미, 그 거미는 바다에 있는 거미인데 바다에 펼쳐진 곳에서 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세상을 엮는 듯한 시인이 시어를 창조해내듯이 거미가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자연의 냉혹함, 헐틀리스한 그런 또는 무정함 이런 특징들을 거미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미라는 이미지는 시어에서 제법 나오거든요. 거미는 약간 양적인 감정이 있어요. 일단 포식적인 느낌에서 거미줄을 놓고 포식적인 의미에서 교활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미줄을 생산한다는 느낌에서 뭔가 세상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뭔가 창의적이기도 하고 창조적인 느낌도 있어서 다른 어떤 동물이나 벌레도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 거미가 시적 이미지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은 세상 만물에는 어둠이나 악도 필요한가 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